중국이 점점 더 도를 넘는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영화는 공짜로 봐야 공짜 넷플릭스에 감사한다 등 한국인들은 비싼 월 요금을 지불하고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들은 공짜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특히 최근 넷플릭스가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면 중국인들의 넷플릭스 K 콘텐츠 불법 유통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한복 등을 놓고 반한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도둑 감상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돈을 받고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판매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에 이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영화 모럴센스도 최근 중국인들의 불법 유통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십 곳에서 해금남녀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5,000원, 1만원가량의 불법 다운로드 파일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모두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활용해 내려받은 불법 영상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판매돼도 수익금은 넷플릭스나 감독, 배우 등에게 일원도 돌아가지 않는 등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 최대 드라마 리뷰 사이트 더우반 등에는 모럴센스에 대한 감상평과 더불어 불법 시청을 유도하는 댓글들이 적지 않게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 공개됐음에도 벌써 16,500개에 육박하는 별점이 매겨졌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영화는 공짜로 봐야 넷플릭스에 감사한다 등 황당한 감상평까지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개만 되면 중국에서 불법으로 공유되다 보니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사설 모니터링 업체 등을 통해 대응 중이죠. 하지만 유통 경로가 다각화돼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를 세계 언론들마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부각된 한국의 반중 정서를 미국 언론이 집중 조망했습니다.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 WP는 올림픽이 한국과 중국 사이 골 깊은 균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림픽 와중 국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는 반중 분위기를 보도하였죠. 신문은 국제적인 축제의 장이 두 이웃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적 긴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하며 불붙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한국 내 비판 기류를 전달하였는데요. 이어 황대헌과 이준서 선수가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탈락하며 반중 정서가 최고조로 치달았다고 보도하며 서울에서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손으로 찍고 한류의 중심인 BTS 팬들이 쇼트트랙 선수들을 옹호하는 등의 기류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WP는 특히 인터넷과 SNS를 타고 여과되지 않은 비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며 양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대국을 향한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WP는 이 같은 반중 정서는 기존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감과는 결이 다르다며 반중 정서의 기저에 깔려있는 공정이라는 청년층의 화두에 주목했습니다.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한국의 젊은이들이 명백한 중국의 부당한 반칙에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문은 이 같은 반중 감정의 연원으로 지난 2017년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면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노골적인 반한 정서를 지목하였는데요. 급기야 지난 연말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는 등 갈등의 골이 깊다고 평가하였죠. 신문은 그러나 양국은 서로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수입국이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인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항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과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골이 깊어지고 있고 이러한 방향은 다만 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적인 반중 정서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호주는 중국과 무역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과 반대로 한국은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뉴질랜드 의회가 동료 아기상어를 틀었으나 시위대가 박수를 치며 율동을 따라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지난 8일 BBC 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수도 웰링턴 국회 앞 잔디 광장을 점거했는데요. 시위대 규모는 다음날 수십 명 단위로 줄어들었지만 주말 동안 다시 불어났다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도심 도로를 막아섰다가 지난 10일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죠. 의회는 광장에서 시위대가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1일 잔디밭에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해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시위대가 임시 배관을 만들면서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트레버 멜러드 국회의장은 시끄러운 음악을 틀도록 지시해 재차 해산을 시도했죠. 스피커에서는 미국 팝 가수 베리 매닐로의 노래와 함께 높은 중독성으로 유명한 마카레나 음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메시지 등이 큰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끄러운 음악의 시위대는 미국의 헤비메탈 음악을 틀면서 맞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의회 측은 일요일인 13일 한국에서 퍼져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동료 아기상어의 영어 노래를 틀었으며 시위대가 오히려 율동을 따라하며 다같이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해산 시도는 물거품이 됐지만 시위대가 춤을 추면서 평화로운 광경이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해안과 바람이 지나가는 사람 외투 벗기는 동화가 생각난다. 역시 K동료는 못 참지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한편 이 시위는 2주 넘게 이어진 캐나다의 자유의 호송대 시위를 모방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 열기는 수도 오타와를 넘어 국경지대까지 확산했고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까지 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